JB 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 오늘은 멀리 미국에서 온 아침 인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영민님, 안녕하세요. 미국 메릴랜드에서 퇴근하면서 유튜브 왕 시청자입니다. 오늘 더마카님 삐딱선에 접해 정치인들 혼내주세요. 제이비님 더마카님 화이팅 해주셨는데요. 예. 아유, 제가 혼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곳곳 날씨가 참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아침 날씨는 엄청 맑거든요. 쾌청하고. 네, 해 반짝 떴네.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김유진님, 경남은 또 날씨가 꿉꿉합니다. 서울은 맑다던데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매누님은 비 오는 날 아침 굴 따러 가는 날에도 시선 집중합니다라는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아, 바닷가시구나. 네, 굴 따러 가신대요. 아, 굴. 그리고 3800님, 네. 임중배에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저희 진행자 이름은 임중배 아니고요. 김종배입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성까지 바꾸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AS 타임 가볼까요? 네, 어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갑석 의원과 인터뷰를 했죠. 네. 대선 경선 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후보 등록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여당 내에서 흥행을 위해서 경선 일정을 미뤄야 한다. 이런 의견이 계속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짜 약장수들이 묘기로 약을 팔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제이비 이거 한마디로 경선 연기 안 돼. 이 뜻 맞죠?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은 경선 연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대선 주자들의 합의 하에서 어떤 도출이 돼야 되는 문제니까. 근데 네. 이렇게 완강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에서는 경선을 연기하자는 쪽이랑 정해진 대로 가자는 쪽이 강하게 부딪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여당 내에서 계속 이런 논쟁이 계속 되는 게 과연 이준석 효과에 가려진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근 도움이 안 되죠. 당근 도움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분열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혼란상이고 당연히 뭐 이거는 그 대비되는 어떤 역효과만 이제 발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잠시 후 2부에서 지금 더민초죠. 네. 민주당 초선 의원들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하고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때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의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정작 조사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정보 이용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겠다.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야당 의원 조사의 경우 현행법상 위원장이 조사를 회피할 의무사항은 없지만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직무 회피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직무 회피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논란은 끝난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을 것 같은 게 그 다음에 강민구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이 뭘 요구를 했냐면 안성욱 부위원장도 직무 회피하라 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죠. 이 안성욱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고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바가 있는데 바로 이걸 문제 삼은 거죠. 뭐 예상했던 반발이긴 한데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현희 위원장이 직무 회피를 한 상황에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원칙이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깔끔함 이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깔끔함. 무슨 이야기냐면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게 깔끔하게 시작하고 깔끔하게 조사 결과를 내놓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깔끔함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시비거리가 있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전에 정리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다. 전현희 위원장도 뭐 그래서 이제 직무 회피를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점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드립을 해야 하는 공이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 더 있다고요? 민주당 그 일부 의원들은 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투기냐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거죠. 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이제 그 기준점으로 삼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해당 의원들은 법 너머의 논리, 투기냐 아니냐. 자, 이 논리를 동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민주당의 결과에 준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부동산 어떤 그 관련 법률을 위반한 소지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투기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논란의 중심은. 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걸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접근하겠다라는 대원칙이 먼저 설정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과 같은 혼란상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그러면 자 부동산 불법 그리고 근데 권익위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준해서 조사 결과를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부동산 불법 거래가 이제 기준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다 받아들일 겁니까? 아니면 또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전후 맥락을 볼 때 그 법률 위반 소지는 있지만 투기는 아니다. 또 이렇게 그러면 가를 겁니까? 그 대원칙을 먼저 표명을 하고 접근하면 깔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도 어찌 본다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또 마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별로 없죠. 네. 저는 이것도 미리 그러니까 설정하고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저희도 이미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이 이건 좀 답을 안 해주고 있어요. 네. 이것도 깔끔함의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촌철님들 반응이 대체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착한 여성님, 누가 조사하든지 당당하면 기분 나쁠 것도 무서울 것도 없지요. 네.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 비슷한 얘기를 좀 하고 계시네요. 허동용님, 캥기는 게 없으면 떳떳하게 조사받으면 될 걸. 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 조사는 일단 의뢰를 했고 개인정보 동의서도 이제 목요일인가 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대한 답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권익위가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전수조사 일정 등을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야가 약간 정치 공방이 붙으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약간 기사들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JB타임즈의 대표 정신하면 삐딱선 정신하고 더불어서 끈질김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공수처하고 검찰 간에 조건부 이첩을 두고 논란을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김학의 출금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넘기면서 조건을 걸었었죠. 네. 수사 끝낸 다음에 기소 여부의 판단권은 공수처에게 있다. 그러니까 수사만 하고 다시 넘겨라. 네. 그러면 기소할지 말지는 우리가 정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이규원 검사를 기소를 했죠. 그랬죠. 자, 이래서 이제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어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 여기서 이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이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이지는 않다. 또 이렇게 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네. 일단은 검찰이 공소처를 제끼고 공소를 제기한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니까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일단이라는 단어를 붙이신 건데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도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아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현실적인 이유를 한번 제기해 보고 싶은데요. 현실적인 이유요?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서 검사 정원은 25명입니다. 네. 이 정원을 가지고 모든 수사를 전방위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선택적 수사는 불가피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선 그 이유 때문에 조건부 이첩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조건부 이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 단계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공수처 검사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인력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선택적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선택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
당연히 권력형 부패 범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패도가 그러니까 심할수록 먼저 선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다음에 그 선택적 수사의 결과는 확실한 단죄여야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선택과 집중은 공수처에게 필수다. 오히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면 조건부 이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현실적인 것이냐의 문제는 어느 정도로 좀 가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선택과 집중 이게 네. 좀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데 사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을 했어도 공소 제기 권한은 공수처에게 있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펴왔었잖아요. 네. 그 논리가 일단 무너졌고 명분과 실리 모두에서 남은 카드가 없다. 이런 분석을 또 언론들이 많이 하던데 예. 그러면서 주목하는 게 곧 공수처장이 기자간담회를 할 건데 여기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후속 대응 카드가 있겠느냐. 요거에 좀 집중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제이비 얘기는 결국 선택과 집중으로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권력형 부패 범죄를 하나라도 확실하게 단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공수처의 존재의 이유를 증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저거 다 건드리는데 죽도 법도 아닌 상태로 건드릴 바에는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네, 공수처가 정식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 총 9건인데 예. 이 중에 베일에 쌓여있던 5호, 6호 사건이 어제부터 공개가 됐습니다. 네. 문홍성 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등 검사 3명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무마 의혹 그리고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있는 현직 검사의 직권 남용 의혹 관련 이렇게가 또 밝혀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 9건 중에서 1호와 2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관련한 거요. 네. 그거 빼고는 모두 전현직 검사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네. 앞서 제이비가 잠깐 언급했지만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서 25명이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 또 10명이 공석이라 그러거든요. 아직 다 못 채웠죠. 그러니까 예. 과연 공수처가 그럼 존재 이유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좀 회의적인 보도들도 많던데요. 일단 그거는 수사 결과로 모든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 접근이 그래서 불가피하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왜 알겠습니다. 그러냐면 권력형 부패 범죄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들의 방어도 상당히 아주 집요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력의 집중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도 연결이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8시 30분부터 이어지는 유튜브 라이브 사법 논담에서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촌철살인 뉴스 분석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억 원씩의 손해배상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예상대로 꿈쩍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다시 나섰습니다. 압류 절차로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법원은 이 신청이 적법하다며 일본은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강제 집행에 따른 대일관계 악화와 경제 보복 우려 등은 행정부의 고유 영역일 뿐 사법부의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또 외면하더라도 후속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 명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다면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인용되면 금융기관 등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판결이 어제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재판부는 누구 들어가라고 한 말입니까? 일본 정부 들으라고 판결한 거고, 그다음에 소를 제기한 어떤 피해자분들과 또 이제 들으라고 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판결을. 그러니까요. 귀 열고 들어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예, 같은 그 법원에 있는 그죠? 어떤 네. 판사님이 있죠. 그렇죠. 자, 판사님. 어떤 판사님한테 자 다시 한번 그 확인해 드리면. 강제 집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 관계의 악화, 경제 보복 등의 국가 간 긴장 발생 문제는 외교권을 관할하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라고 네. 이 재판부에서는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콕 찍어서 얘기했죠. 사법부는 법리적 판단만 해야 한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고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그 상식을 벗어난 그 재판부의 판사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가 다시 궁금해지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다른 사람의 입이 아니라 같은 판사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귀 씻고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확실하게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귀 크게 예. 열고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현님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르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예. 재판부에서 듣고 있는 그 판사님 좀 반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데 탄핵 청원 보니까 30만이 넘었던데요. 8994님 예. 시원하게 이름 까고 얘기해 주세요. 김양호 판사님.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양호 판사님. 네, 뭐 저기 그 법관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물론 양심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내면으로 그러니까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양심도 양식에 기초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요 점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역사적 진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양심이 그렇게 발동이 됐을까?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고요. 네. 법리는 조금 전에 다른 재판부 지금 인용했던 이 재판부에서 다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그냥 사법부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외교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네, 이 말씀 돌려드리고 싶고 네. 위안부 피해자들이 또 이 김양호 판사가 내렸던 판결에 대해서 불법계에서 항고장을 접수를 했거든요. 예. 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것도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제이비 혹시 지난달 19일에 전화드렸던 그 웃음 이모티콘 섞은 문자로 해고당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들 기억나십니까? 저희 주민도 인터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예. 해고 막자고 예, 나섰던 예. 주민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노원구청의 중재로 해고 통보를 받은 16명 중에서 복직 의사를 밝힌 6명의 경비원 전원이 복직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잘 됐네요. 네,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 관심과 연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확인하는 정말 오랜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라서 다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JB타임즈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